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경쟁사 소식인데요. 포드 막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포인트를 맞출 거는 OTA입니다. 많은 경쟁사들이 금방 테슬라를 따라한다 그러고 OTA도 금방 한다 그러죠. 앞으로는 그런 소식도 좀 주의 깊게, 그러니까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한다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술 격차로는 최소 3년? 그러니까 한다는 게 그냥 신용만 하지 실제로는 되지도 않고요.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극히 일부의 기능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 테슬라 같이 아예 완벽히 차를 이렇게 통합 OS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걸 업데이트 한다든지 총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포드 마기도 문제가 많죠. 뭐 리콜이라든지 이슈들이 있는데, 테슬라도 문제가 있지만 상당 부분 OTA로 해결을 하는데, 지금 여러 지금 오너들의 리뷰들을 보면은 아예 지금 이 폰 키를,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폰으로 차를 열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딜러십을 오라고 한다라든지, 지금 아예 몇 번을 가더라도 고쳐지지가 않고, 원래 이런 것들은 OTA로 가능하다는 듯이 예전에 포드도 얘기하고 지금 포드 F150도 OTA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딜러십을 오게 하죠. 제가 포르쉐 때도 얘기를 했지만 OTA가 지원돼서 마치 테슬라를 금방 쫓아갈 만하게 얘기하다가 딜러십을 오라고 그러죠, 안전하게. 그러니까 무늬만 쫓아갈 뿐이지 실상은 이게 정말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차량이 풀리고 나서 그 오너들의 리뷰들을 좀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재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회사가 모든 걸 내재화하는 것이 원가 절감도 있지만, 이게 그냥 부품을 공급받아서 쓰게 되면은 각각 회사마다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든지 프로토콜이라든지 통신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냥 지금이야, 그 전까지야 기능만 붙여서, 그냥 하청업체 밑에 업체들이 개발된 것들을 기능만 붙여서 덕지덕지 붙여서 그걸 운영했으면 됐는데, OTA를 하려면 이걸 다 통폐합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받아가지고 그냥 기능상으로 붙이는 수준으로는 구조적으로 OTA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OTA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부 부품 업체들이 OTA를 지원해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극히 일부 기능적으로만 가능한 얘기지, 차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OTA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런 여러 지금 오너들의 리뷰라든지 수리의 경험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포드 머스탱 마기가 진짜 머스탱보다 지금 더 팔리고 있죠.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크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머스탱의 레가시를 좀 건드려서 그냥 따로 독립된 브랜드로 하지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머스탱 브랜드를 지금 마기라는 이 전기차가 살려주고 있죠. 심지어 머스탱은 스포츠카인데 얘는 SUV죠. 근데 지금 머스탱 이름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라는 게 정말 재미난 부분인데, 그리고 판매량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도 꽤 올라오곤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대비 엄청 적죠. 지금 뭐 달 2,000대, 3,000대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반등도 했죠. 지금 6월에 보면 5월달 대비해서 좀 판매량이 좀 반등을 해서 나름 괜찮지만, 이거는 어떤 포드의 충성도라든지 테슬라의 마감이 싫어서라든지 그런 반사적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 아까 같은 OTA, 회사가 진두지휘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부어서 그걸 다 통폐합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서플라이 체인으로는 흉내만 낼 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OTA는 테슬라의 솔직히 이건 근처도 아직 못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먼로 할아버지의 그 분해를 봤는데 여전히 속이 덕지덕지. 그리고 이제 배터리 팩은 킬로그램당 한 156Wh. 그러니까 팩 레벨입니다. 셀 레벨이 아니라. 재미났던 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씁니다. 포드 마기도. 그러면서 요즘 계속 주행거리 논란도 좀 있는데요. 저는 일반 개인이 하는 주행거리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정부기관이 한 것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공학적으로 테슬라 차량들이 주행거리가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킬로와트당 이 무게를 보십시오. 배터리 팩 무게입니다. 셀 무게가 아니라.
팩으로 만들었을 때 무게가, 그러니까 이 전력 용량 대비 킬로그램을 나눠보면은 이게 지금 6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39kg을 70으로 나누면 이게 6이 안 되는데, 이거 보면은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95kg 같으면 뭐합니까? 이게 700kg나 되니까 이 주행거리가 이렇게 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제규 아이페이스가 좀 좋지만 이것도 나눠보면은 69, 54죠.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지금 킬로그램을 따져보면 한 6이 넘으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긴 거고, 포드 마기 역시도 좀 보면 테슬라 대비해서 좀 무겁지만 지금 용량은 더 적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행거리 변수는 참 많습니다. 휠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만 이 팩무게를 봐도 아직 테슬라 대비해서 주행거리나 OTA 같은 것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고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3년, 왜 자동차 회사들이 2024년, 2025년을 얘기하는지 알 것 같고, 그때까지는 기존 내연기관들은 이렇게 계속 펑션 베이스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OTA를 한다고 하지만, F150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지만 크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몇 년 내에 진정한 테슬라와 같은 OTA를 발휘할지는 정말 의심이 많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주행거리를 얘기하니까 좀 폭스바겐 ID4도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자주 참고하는 노르웨이에 계신 유명 유튜버께서도 직접 이렇게 렌트를 하셔서 빌려셔서 이게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미국 세일입니다. 이번 분기에 미국에 한 5,000대 팔았네요. 예, 이렇듯 많이 테슬라에 비판적이고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 이제 폭스바겐 나오면은 얘기가 다르다. 많이 다른가요? 이제 분기에 5,700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0대를 좀 못 판 거죠. 뭐 경쟁자들은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잘 팔곤 있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는 과연 테슬라는 지금 미국에서 분기당 10만 대를 파는데, 미국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20만 대를 파는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작은 시장도 아니고, 물론 유럽에서야 뭐 어느 정도 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미국 시장에 와서 테슬라랑 경쟁할 것 같이 처음에는 그리 홍보를 하더만 전혀 지금 상대가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주행거리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개인이 하신 거니까 참고만 하면 되는데, 신기했던 점은 지금 올휠 드라이브가 레어휠 드라이브보다 여기 테스트 하신 거 보면은 주행거리가 더 길게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이 휠 사이즈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변수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휠이 더 큼에도 이렇게 더 잘 나왔는데, 재미났던 거는 예전에 카인 드라이버가 75마일 고속주행 테스트했을 때 뭐 테슬라가 주행거리가 많이 깎인다고 했는데, 여기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 전기차들 특성이 고속에서 전비가 떨어지는 것은 이제 벗어나질 잘 못한다라는 거죠. 뭐 테슬라의 주행거리가 많이 뭐 너무 뻥튀기 됐다고 이런 비판을 하던데, 일단 이런 것들을 갖고 카인 드라이버도 좀 폭스바겐의 ID4를 좀 갖다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후륜 구동은 82kW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km를 못 찍는 상황이 오죠. 이제 고속주행에서는 지금 20인치 타이어와, 근데 이제 온도라든지 이게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전기차의 고속주행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너무 일방적인 그런 비판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튼 판매량이 미국에서는 주행거리가 매우 중요하고 인프라스트럭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은 그래도 ID4는 SUV라서 미국 시장을 휩쓰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판매량, 그리고 주행거리, 아까 그런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OTA는 진짜 금방 쫓아올 것 같지. 뭐 그거 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상황상, 구조상, 먼로 할아버지의 이런 영상들을 봤을 때 단시일 내는 절대 못 쫓아온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수리하는데도 딜러십을 부르질 않나. 그에 반면 지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트윗이 뭐 FSD가 꼭 베타나에는 shipping한다고 뭐 맹세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더 이제 와닿더라고요. 지금 UI가 새로 나왔죠. 플랫에 이제 보여졌는데, 이게 이제 3랑 Y에도 이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 해석이 좀 애매한데, FSD 컴퓨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UI도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건지, 기존에 지금 FSD가 되면은 이게 되는지는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튼 3나 Y도 확실한 건 그 업데이트된 UI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플래드만 이제 해당되는 S나 X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3랑 Y도 그런 비슷한 UI는 같이 가져갈 거다. 따로 이원화하지 않고 통합된 3랑 Y도 같이 가져간다. 이 소식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3랑 Y도 이게 좀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 굉장히 플로어블하고 좀 더 태블릿에 가까운 이런 거를 지금 테슬라는 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사는 딜러십에 와서 지금 키 하나 못 고치는 그 기능 펑션 하나, 이게 다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지금 줄는 게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영상 오늘 이렇게 만들게 된 거고요. 요 관련해서 ID3랑 이제 ID4도 폭스바겐도 이제 OTA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나와봐야 알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치만 지금 포드라든지 다른 회사들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물론 MEB 플랫폼이지만 이것도 완벽히 통폐합된 게 아니라서 딱히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주행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폭스바겐도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괜히 OTA를 하다가 문제만 더 일으키는 게 아닌가, 문제를 최소화해서 그런 업데이트를 하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은 됩니다. 현재 다른 회사들 상황이 OTA를 한다 하지만 썩 그렇게 가능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늬만 OTA다. 다시 한번. 자, 스페이스 X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기차는 정말 유지비가 거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지금 모델 S 75D 좀 옛날 모델이죠. 그때는 주행거리가 200마일만 넘어도 으아 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옛날 모델 S를 40만 킬로를 탔는데 브레이크 패드를 한 번도 안 갈았답니다. 뭐 가능한 얘기죠.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건 뭐 테슬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잘만 쓰시면 브레이크 패드를 평생 안 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테슬라 차량들이 많이 팔리고 이런 규모에 있어서는 가장 역사가 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와닿게 됐고, 더 재미났던 거는 배터리 디그레이데이션이 10%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40만 킬로를 타는데 아마 그런 충전을 풀 충방전이 아니라 정말 조금씩, 아마 제 추측으로는 홈차저를, 그러니까 집에서 충전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뭐 20에서 80%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쓰셨겠죠. 40만 킬로를 타는데 10%밖에 안 줄으면은 향후 이렇게 관리가 잘 된 전기차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대편역, 중고차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게 관리만 잘 되면은 이게 실내만 좀 낙후됐지 이게 새 차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지금 40만 킬로를 타면서 수리한 비용은 달러로 환산하면 3,700불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이건 여러 이제 리플레이스, 카메라라든지 에어 컨디셔닝, 컴프레셔죠. 그런 거 가는 비용도 다 이제 대체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 거라서 40만 킬로를 타는데 3,700불밖에 내지 않았다라는 건 참, 전기차가 확실히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또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도 향후 좀 고려를 해서 내연기관과 달리 더 오래 쓸 수 있는 면도 있어 보이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어제 그런 LFP 배터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서 지금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별로 할 일이 없다라는, 그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커지지 않는다라는 점. 먼 미래야 당연히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네이처 논문에서 그렇게 알려드렸듯이 이게 배터리를 분해하는 게, 거기 뭐 일렉트로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분해하는 기술도 있지만 그렇게 분해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철이나 이런 우리가 비싼 코발트를 자꾸 적게 쓰다 보면은, 인산철은 그거는 정말 지구에 풍부한 광물이기 때문에 그냥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 X 얘기입니다. 리유저블, 그러니까 재사용 가능한 팔콘 9이라는 로켓을 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위성을 스타링크 때문에 지금 계속 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지금 엄청난 위성을 다 깔았고, 이게 놀라울 만한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무게 대비, 그러니까 얼마나 페일로드를 우주에 올렸나라고 보면은 사실상 올해도 스페이스X가 완전히 도미넌 시장을 압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주에다 가장 많은 뭔가를 갖다 놓는 게 스페이스X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작년 데이터는 일론 머스크도 트윗으로 밝혔지만
지금 스페이스X랑 다른 회사 및 국가도 포함입니다. 했을 때 스페이스X가 2배 더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이게 중국도 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우주에다 뭘 올리는데 지금까지 스페이스X가 올린 거를 보면은 요 최근 2년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스페이스X가 거의 이제 휩쓸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은 저도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니 일개 회사가 진짜 다른 나라들은 솔직히 하나 쏘기도 힘든데 지금 이 한 회사가, 국가의 한 회사가 다른 나라들이나 이런 쏘는 것들을 다 압도할 정도니까 얼마만큼 이런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의 그런 성장성, 그런 기대하는 포텐셜, 이런 것들을 크게 기대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